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제한적 범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1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값이 0.24% 떨어지며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가 베트남 다낭으로 사실상 결정됐음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새해 첫 달 수출 실적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첫 경영참여 사례입니다. 반면 대한항공에는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는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4시간 넘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기금위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은 한진칼 주식 소유 목적을 기존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꿔 공시합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로 가장 강도가 약한 조치인 정관 변경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월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회사 정관에 임원이 횡령 배임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임원직에서 자동 해임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정관 변경 안건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영진 일가의 일탈 행위로 한진칼의 주주 가치가 훼손됐으며 오너 리스크를 해소해 주주 가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를 논의해 이를 기금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금위 일부에서는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가 기업 경영권과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내림세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 서울 아파트값 하락률만 놓고 보면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은행 문을 두드려도 돈 빌리기가 여간 쉽지 않고 여기에 공시가격까지 오른다고 하니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새 아파트 청약 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05% 내렸습니다. 내림폭은 줄었지만 12주 연속 내림세입니다. 이달 들어선 0.24% 하락했는데 1월 변동률만 놓고 보면 1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린 겁니다. 거래도 얼어붙었습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700여 건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0% 이상 줄었습니다. 수억 원씩 내린 급매물을 찾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수요자 대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매수자들은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일부 다주택자들은 설 연휴 이후 매도 시기를 저울질하는 눈치를 기존 주택시장 분위기와 맞물려 청약시장도 흔들리는 상황. 어제 2순위 청약을 받은 이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는 끝내 마감에 실패했습니다. 전용 면적 115제곱미터 4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한 겁니다. 전세대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막힌 데다 역세권 입지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계약 물량도 쏟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설 연휴 이후 서울 등 수도권에선 3월까지 2만 5천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생활 인프라를 고루 갖춘 강남권 재건축 분양단지나 분양가 9억 원 아래인 곳을 빼면 미달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어제 한 대학 강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사실상 결정됐음을 암시했습니다. 이번 2차 회담을 계기로 종전선언이 가능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번 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깊숙이 다뤄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President Trump is ready to end this war. It is over. It is done. We are not going to invade North Korea. We are not seeking to topple the North Korean regime. 비건 특별대표는 또 미국 대통령은 지금이 한반도에서 70년간의 전쟁과 적대감을 극복해야 할 때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최종 목표는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전제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임을 암시했습니다. We are ready for a different future. It's bigger than denuclearization while it stands on the foundation of denuclearization. But that's the opportunity we have and those are the discussions we will be having with the North Koreans.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기자들을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날짜와 장소를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 대부분이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대단한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회담 개최지가 베트남 다낭으로 사실상 결정됐음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우리 수출을 견인하던 반도체 수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올해 첫 달 수출이 내림세로 출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감소한 463억 5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에도 감소했는데 이렇게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16년 9월에서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무역 수지는 13억 4천만 달러로 84개월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갔지만 지난해 월 평균이 59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흑자 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1월 수출의 부진 원인은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과 국내 수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수출 부진으로 요약됩니다. 반도체 수출이 23.3%, 중국으로의 수출이 19.1%나 줄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까지는 수출이 어려울 수 있지만 반도체 가격과 유가 회복이 예상되는 하반기에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달 수출 단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1% 줄었지만 수출 물량은 8.4% 늘며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산업부는 이달 중 부처별 수출 대책을 모아 수출 활력 재고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앞서 보도드렸듯 국민연금은 오늘 한진칼에는 적극적 주주권 참여를,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소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제도를 도입한 이후 반년 만에 한진이 첫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사례가 됐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지, 한진그룹의 입장은 어떤지, 또 앞으로 이 스튜어드십 코드는 어떻게 적용될지 증권팀 김성훈 기자, 이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김 기자, 국민연금이 이번 결정을 내리기까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이번에 행사를 하기로, 한진칼에는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들도 상당히 만만치 않았었는데요. 국민연금의 의견 자문 기구인 수탁자 책임자문위원회에서는 위원 9명 중에 2명만이 찬성 의견을 보였고 나머지 2명은 부분 찬성, 과반인 5명이 반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재계와 학계에서도 반대 의견이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서
대기업과 대주주의 중대한 위법, 탈법 행위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모두 발언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 연금 사회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목적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 또 주주 가치의 제고이기 때문에 국내 이익을 위해서 주주 활동을 이행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숙지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견을 관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반대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박 장관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행사하고 대한항공을 포함한 비경영 참여적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하겠다면서 주주권을 보다 유연하게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반대 의견을 펼치는 쪽들의 주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주주권 행사가 확대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오늘 국민연금이 결정을 발표한 이후에 이번 경영 참여 결정이 선례로 작용해서 경제계 전체로 확산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또 이로 인해서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도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한 기업 수가 300개 이상이라면서 미국의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분 3%만을 가지고 삼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기업이 국민연금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너무 크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진칼, 대한항공 모두 똑같이 경영 참여를 하든지 해야지 10% 룰 때문에 어디는 하고 어디는 하지 않는 형태를 보인다면 정부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재계와 학계에서 많은 반대를 한 만큼 앞으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앞서 10% 룰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10% 룰이 무엇 때문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이 주주권 행동에 대해서 다르게 선택한 것이 바로 이 10% 룰 때문입니다. 10% 룰이란 특정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지분을 매매할 때 매매 후 6개월 이내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계산에 따라 기업에 반환해야 하는 규정인데요. 현재 국민연금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서 지분을 각각 11.7%, 또 7.3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10% 룰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 매매 차익을 잃지 않기 위해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건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형으로 투자 목적을 바꿀 경우에 10% 룰에 의해서 지난 3년간 반환해야 할 차익이 무려 최대 48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박능우 장관은 이 10% 룰을 염두에 뒀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연금의 수익성 제고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다만 물론 대한항공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이 단기 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라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주주권 행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국민연금 측은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 금융위원회에 10% 룰의 예외가 가능한지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가 답변을 받았고요. 10% 룰 관련 쟁점이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를 위해서 지분을 선제, 매각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작년 9월 21일 한진칼 지분을 매도해서 지분율을 11.58%에서 8.35%로 낮췄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주권 행사를 위한 선제 조치가 아니었냐 하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결정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이 조양호 회장의 해임건이 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들은 보통 이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하고 또
당장 오는 3월 주총 시즌에 조양호 회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반면 국민연금은 오늘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3월 주주총회 시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으며 논의하는 것 자체가 경영권 참여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기금운용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주주권 행사에 첫 발을 디딘 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최대한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추진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수준이 정관 변경까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우선 한진그룹 입장에서는 한숨 돌렸을 것 같은데요. 이서영 기자, 한진그룹 측 이번 결정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한진그룹 측에서는 일단 안도한다라는 이야기 했고요. 사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한진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하겠다라는 의견을 보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안도한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한진칼 측에서는 경영활동이 위축될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국민연금이 정관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 법 절차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 노조들이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한항공 구조조정에 대해서 결사 반대한다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아무래도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실제 대한항공 노조는 기금위원들이 행동주의 펀드인 KCGI 주장에 힘을 실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9일 KCGI가 대한항공의 항공우주사업 분야 분사를 제안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구조조정 아니냐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대한항공 노조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인력 구조조정에 시사하는 KCGI 같은 민간 행동주의 펀드에 힘을 실어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네, 이 같은 소식에 시장 반응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관련주들 주가 흐름 어땠습니까? 네, 이 소식에 오늘 한진칼과 한진의 주가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한진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5.34% 상승한 42,400원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또 한진칼은 2.17% 상승한 28,300원에 걸어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대한항공의 주가 같은 경우 1.79% 하락한 35,75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별로 살펴보면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기관은 세 기관에 대해서 모두 다 주식을 사들였는데요. 이들이 아무래도 주주권 행사와 지분 차익을 염두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 기관은 한진의 주식을 46,228주, 한진칼의 주식은 71,877주를 사들였고 대한항공의 주식도 17,425주를 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회 각계각층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의 앞으로의 행보에 또 주목이 되는데요. 김성훈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어떤 방침을 할 것으로 내비치고 있습니까? 네, 우선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이 비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열릴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한 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달 중에 기금위원회를 한 번 더 열어서 세부 사항을 확정할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서 박능후 장관은 이번 결정이 앞으로 있을 모든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직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기업에서 대한항공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같은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고 또 그 기업의 상황에 맞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할 것이라는 게 국민연금의 현재 입장인데요. 박 장관은 이어서 본격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행되는 것은 2020년으로 상정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연금의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주주권 행사 결정에 대해 증권팀 김성훈, 이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작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12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61.5%는 모바일 쇼핑 거래액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배달 주문 등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급증하면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 비중이 급증한 겁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과 연간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11조 8,93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2.6% 급증했습니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전년보다 31.7% 늘어난 68조 8,706억 원으로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 가운데 61.5%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배달 음식 주문 등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대비 온라인 거래액이 79.6%, 모바일 거래액은 89.3% 늘면서 크게 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획에 대한 우려로 오늘 양사 주가는 물론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 주가는 전일 대비 7.22% 하락한 12만 8,500원, 대우조선해양은 8.65% 하락한 3만 3,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관련주로 꼽히는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 지주 역시 각각 6.05%, 2.51% 하락 마감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해당 주가가 하락한 요인으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지분가치 희석 등 인수 관련 부담에 대한 우려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이들 종목이 크게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이란 겁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주가는 작년 11월 이후 이번 인수계획 발표 전까지 약 석 달 동안 20%가량 상승했습니다. 피혁 원당 가공 판매 업체 웰바이오텍이 2차 전지 사업에 본격 진출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 최초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상용화한 2차 전지 배터리 제조 전문 회사 K2 에너지 솔루션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웰바이오텍이 미국에 있는 2차 전지 전문 회사 K2 에너지 솔루션스 지분 인수에 나서면서 2차 전지 사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웰바이오텍은 오늘 2차 전지 배터리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K2 에너지 솔루션스와 전략적 투자 및 지분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K2 에너지 솔루션스는 2006년 설립된 2차 전지 배터리 제조 전문 회사로 리튬이온 배터리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미국 항공우주 산업에 사용되는 고성능 2차 전지부터 전기차 배터리까지 다양한 산업의 2차 전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K2 에너지는 미국 네바다주 앤더슨과 중국 수저우에 배터리 셀 제조 기지를 보유하고 있고 연내에 나스닥 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2 was founded in 2006 by a team of strong engineers, and we were the first in the world to commercialize lithium ion phosphate. 웰바이오텍은 K2 에너지 지분 인수가 완료되는 대로 중국의 대규모 2차 전지 생산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최대 시장인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공략을 해서 새로이 배터리가 적용될 수 있는 많은 어떤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게 저희 기본 목표입니다. 2차 전지 분야가 향후 반도체를 이을 신사업으로 꼽히는 만큼 웰바이오텍의 성장이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